네. 실기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직무 분석은 직업 심리학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심리 검사와 더불어서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요 문제는 일단 7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하나는 거의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제일 출제 비중이 많은 게 이 직무 분석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요 내용이 작으니까 많을 때는 이게 두 문제가 나와요, 이 직무 분석에서. 그런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출제 빈도가 많은 직무 분석 방법 5가지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초 분석법 5가지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기할 때는 6가지도 했습니다만 실기 때는 4가지, 어떤 경우는 4가지, 어떤 경우는 3가지, 어떤 경우는 5가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일단 우리가 5개를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최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관중을 처음 볼 때는 이 체면을 중요시한다. 관중 체면설, 관중 체면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기억을 해 봅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관찰법입니다. 우리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에는 뭐냐면 설명하시오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렇게 설명은 복잡하진 않죠. 어떤 신입 사원이 현장에서 눈으로 관찰하는 직무 분석법이죠, 이게. 하는 걸 관찰해서. 요게 인제 관찰법입니다. 단지 관찰법의 단점은 뭐냐면은 보는 사람의 이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관중이니까 이걸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결정적 사건 기록법이라고도 합니다. 문제가 나올 때 중요 사건 또는 결정적 사건 이렇게 나올 때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 사건법의 단점 3가지나 4가지 이렇게 나오고, 또는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3가지 4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이거는 과거의 중요 사건입니다. 중요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추론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말고 뭔가 중요한 거, 예를 들자면은 특별히 업무 성과가 성공했던 비즈니스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실패했는 거, 이런 사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 기록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하겠죠. 요런 게 인제 중요 사건 기록법인데, 요거는 이제 일상적 사건이 인제 소홀히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여기에는 뭐 안 넣었습니다만 이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이렇게 개입될 우려도 여기에도 역시 있습니다. 왜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부풀리고 쪼끔 실패한 거는 쪼끔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고, 뭐 체험법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성의 보장이 쪼끔 어렵습니다. 면접법은 뭐 우리가 흔히 하죠. 작업자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요 단점은 뭐냐면 직무 범위가 많고 수가 많을 경우에는 뭐 바쁜데 일일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설문지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배부해 가지고 직무의 내용 특징을 기술하는 건데, 요거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위에 1, 2, 3, 4 보다는 이렇게 적게 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직무 분석 최초 직무 분석 방법 또는 최초 분석법 하면은 관종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 사람들을 보는 데는 뭐냐면은 체면을 중요시한다 해서 관종 체면설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게 인제 필기 때는 체면에 관록이 붙으면은 중지를 한다라고 했죠. 이 6 가지인데 사실상은 여기는 5 가지만 하고 하니까 여기에 관록할 때 녹화법은 인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녹화법은 쪼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고렇게 하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직무 분석 방법 중 중요 사건법의 단점 3 가지 이렇게 할 때 있고 4 가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또는 결정적 사건법이죠. 요건 별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3 가지 서시오 또는 4 가지 서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뭐 그냥 결정적 사건은 제주도에 가면 일어난다. 뭐 좀 쪼끔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결정적 사건은 제주도 여행 가면 일어난다 이렇게요. 그래서 키워드는 제주시에 왜 갔느냐. 왜 그래 가서 그런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갔는가? 이렇게 해서 제주시 외 4 가지를 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요. 이렇게 제한이 될 수 있고 뭐 너무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여기에는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한 거는 쪼끔 부풀리고 어떡합니까? 좀 못한 거는 좀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문장을 이렇게 몇 번 써 보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결정적 사건은 제주도, 제주시에 갔다 해서 그리고 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과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부풀리거나 감추거나 하는 이런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듭니다. 제주도 가려면 아무래도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뭐 이런 등등 시간 경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하여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 인제 역시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부 다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제한이다, 주관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인제 쉽게 말하면은 말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응용 방법은 그래요. 만약에 "3 가지 쓰라."라고 하면 요 위에 3 가지 제주시를 쓰면 되는데 왜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우리가 보통 이 키워드에서 왜 같으면 왜곡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단어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든다, 경비가 많이 든다. 여기 4 가지 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네 번째가 이렇게 나눠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면접법의 장단점 각 2 가지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면접법의 장단점을 각각 2 가지씩 쓰시오. 이거는 23 년도에 이 신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뭐 중요한 일로 면접을 할 때는 어떡할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그래서 심정이 수시로 이렇게 두근두근한다, 바뀐다. 심정 수시 이렇게 해서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로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딱 멋있게 딱 하면 되겠죠. 요런 것들이 해 놓으면은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른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도. 장점은 심정이니까 심이 두 번 들어갔네요.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자세한 걸 물어보죠. 우리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거는 자세한 거를 이렇게 묻거나 기록하기 어렵습니다만 면접법은 자세한 것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그 음성의 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세라든가 몸짓 이런 걸 보죠. 이게 면접법의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합니까? 지금 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불안한가 뭐 그렇지 않은가 자신감이 있는가 등등 우리가 질문지를 글씨로서는 알 수 없는 직무 수행자의 정신적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심정입니다. 심적인 심층적 정보와 정신적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장점이고 단점은 "수량화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런 말은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점수를 매겨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설문지라든가 이런 거는 체크해서 수량화,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법 이거는 이걸 점수를 매긴다. 어떤 상황에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량화된 정보 그냥 뭐 대충 뭐 "잘한다." 뭐 "중간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면접법의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수위는 수시죠. 수시로 두근거린다 하니까 심정이 수시로 두근거리는 게 단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1대 1로 해야 되고 한 사람을 면접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 전문가가 동원되기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 이런 면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게 단점이다. 그래서 심정, 수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 번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설문지, 질문지법의 장단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면접법을 생각하면 여기는 힌트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면접법의 장단점이 면접법의 장점이 설문지의 단점이 되고 면접법의 단점이 뭐가 됩니까? 이게 설문지법의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법의 반대 면접법의 장점이 수시로 심정이 이 심정이 심정이 수시로 두근거린다 이렇게 할 때 심층적인 정보 이게 장점이죠. 그럼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설문지, 질문지법은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정은 정신적 활동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데 이거는 질문지법은 그냥 글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알아볼 수 없다. 그다음에 어때요? 이 수는 수량화된 정보를 수치로 된 정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얻기 어렵지만 질문지법은 수량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면접법의 단점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이 단점이 장점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든다. 요렇게 인제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건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있던 면접법의 장단점을 반대로 이렇게 서술하면은 3 번, 4 번은 뭐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면접법의 반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뭐 아주 요게 인제 장단점 이렇게 각각 두 가지 쓰라고 하면은 이게 4 점이 됩니다. 예 4 점이 되니까 가볍게 4 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5번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활용 용도 4가지라고 했습니다. 직무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직무 기술과 작업자 명세에 관한 정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를 4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뭐 자료를 활용한다 해서 요거는 참 이 문제하고 키워드가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모교 경관입니다. 여러 가지 이 뭡니까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잘 하면은 모교의 경관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뭐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나무로 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 해서 자료를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경관이 좋아진다. 모교에 그렇게 해서 일단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교입니다. 모집 및 선발입니다.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모집과 이 선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교육이나 더 나은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모집 및 선발을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 및 훈련 뭐 같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배치도 되지만은 주로 경력 개발이 됩니다. 직무 분석을 해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입니다. 정원도 관리할 수 있고 안전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도 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리가 들어갑니다. 정원 관리, 안전 관리 또는 뭐 바꾸고 말하면 인사 관리 하여튼 관리란 말을 한두 개씩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물론 또 5가지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걸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4가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4가지로 준비하시면 되고 이렇게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도 하는구나. 직무 평가도 하고 수행 평가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직무 평가 방법 4가지입니다. 이게 평가 방법이거든요. 아까 했던 뭐 직무 분석 방법하고 다릅니다. 여기 평가 방법이 됩니다. 23년도 이해도도 또 이렇게 나오고 21년도도 나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질문 형태는 다양한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직무 평가의 방법을 4가지 쓰시오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기 쓰시오 하면 4가지 이건 4점이 돼요. 그러나 직무 평가 방법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이게 6점이 되겠습니다. 항상 쓰고 설명하면은 2점 각 문제당 1가지당 2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힌트는 평가인데 뭔가 평가를 하려면 요점을 3번 해야 됩니다. 평가를. 그렇죠? 대충 해서 안 된다. 요점을 3번 한다라고 하는데 세를 다시 뭐냐면 서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점 3번을 한다 되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이 서입니다. 서. 그래서 요점을 차례대로 세세하게 분류하는 거다. 차례대로 또는 세밀하게 분류한다. 그래야 올바른 평가가 되겠죠. 일단 키워드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소 비교법이 있고 점수법이 있고 세분 대신에 서라고 해서 서열법이 있고 분류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그래서 방법을 4가지 쓰라고 할 때는 그냥 요점 1번 요점 비교법, 2번 점수법, 3번 서열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핵심이 되죠. 핵심이 되는 요소별로 뭐냐면은 비교한다 이렇게 돼요. 비교가 중요합니다.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점을 비교해서 요걸 넣어서 문장을 이렇게 꾸미면 돼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되는 대표 직무를 선정하여 요소별로 직무 평가를 한 후에 다른 직무들을 또 어떻게 해요? 대표 직무의 평가 요소에 비교, 요점을 어떤 분야에 요점이 있고 이 파트에 요점이 있다. 이거를 뭐냐면은 요소별로 요거 평가하고 요 어떤 분야도 격리 분야 뭐 격리 분야 뭐 이렇게 하고 인사 분야 이렇게 요점을 해서 이걸 또 상대적으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말은 한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두 개가 돼야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직무와 또 다른 직무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요점을 비교한다. 그래서 비교라는 말과 요소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느 직무의 한 요소와 다른 또 직무의 중요한 한 요소, 요것을 비교한다. 이게 요소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점수법은 어떤 일의 업무에 대해서 이게 점수를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 이거는 70점에 해당되는 업무네. 이건 60점이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상호 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내어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총 점수를 구하여 직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점수로. 뭐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기에 나오는 이 문제마다 이게 중요도가 아마 직무평가 방법 4가지 같으면은 아까 말하는 최초 분석법 첫 번째 했던 거 직무 분석법 뭐 몇 가지 쓰라. 요거는 만약에 이 점수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몇 점이 되냐.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95점 정도 돼요. 이만큼 출제될 확률이 높다. 출제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직무 평가 방법 4가지 쓰라. 요거는 뭐 점수로 한다면 100점 기준으로 하면은 한 80점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게 이제 점수법이 되겠습니다. 서열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점수는 주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높은 점수대로 그냥 서열만 매기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직무 분석 방법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것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서열로 전체 문제가 200문제다라고 하면 최초 분석법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서열이 한 60 위에 들어갈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서열법이 됩니다. 분류법은 참고로 보면은 설명하라고 할 때는 3가지니까 직무를 여러 가지 수준이나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한 것으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다가 각 직무를 맞추어 넣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어떤 등급을 분류를 해놔요. 해놓고 이 일은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점수법이나 서열법을 다른 방법으로 거꾸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 2가지는 여기에 점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지만 이거는 미리 여기에다 어떤 점을 여기다 뭐냐면은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인문서적 있다. 새로운 신간 도서가 났다면 여기 분류해 놓은 어디에요? 책장에 사서들이 여기 이제 분류된 대로 책을 보고 이거 여기 해당되네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걸 생각하면 이 분류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입니다.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5가지 쓰시오 됐죠? 기술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수완이다 이런 말 하죠. 수완. 기술이 좋은 사람이 수완이 좋다. 이게 수완이라고 보고 기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잘하고 내 수완 좋지. 아, 요게 내 수완이야. 내 수완이야. 근데 할 때는 우리가 환으로 응용을 좀 융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은 수완이다. 아, 요게 내 수완이다. 자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랑한다. 네,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다섯 첫째는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직무의 요건이 들어가고 직무에 또 개요가 들어가야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요건은 갖춰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따른, 그럼 이 직무가 구체적으로 뭔가 세부적, 어때요? 어떤 아웃라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좀 직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직무 내용이. 이런 걸 해야 된다. 요건과 개요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직무를 하려면은 뭐 맨손으로는 할 수는 없겠죠. 뭔가 뭐 사무기가 필요하던가 기계 도구 장비 보조 등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장비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활용해서 하는가, 수행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받죠. 이 직무가 일때 뭐 조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음악이 나오는 게 좋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직무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 요게 내 수환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하는데 요거를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런 걸 앞에 말 보고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왜냐면은 요게 내 수완이라고 해서 요거를 기억하는 건 쉬워요. 요는 요건이지. 만약 요건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헷갈린다. 위 앞에 있던 게 요소라고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소. 만약에 같은 요소가 들어가서 요건이든 요소든 그다음에 개요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개요는 우리가 목차처럼 개요가 있죠. 그럼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인제 책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 제목에 따라서 인제 자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 방법.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가. 요런 것까지 섞는 게 이게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섯 가지 요기에 내수한. 그러면 요 내용을 이해해서 한번 글씨로 몇 번 한번 두세 번 정도 해 가지고 이 교재 내용과 비교해서 '말이 되네.' 하면 됩니다.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대로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담을 갖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은 세 번 정도 하면은요 넉넉히 됩니다. 이런 내용을요. 그래서 직무 분석에 대한 건 많지는 않지만은 한두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여기 딴 내용까지 넣으려면 또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만 해도 60점 이상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